안녕하세요. 2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생활과 윤리 해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번에 전 과목 전문 과외 선생님과 함께 1대1 또는 그룹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플랫폼 뉴본 스터디에서 생활과 윤리 전문 선생님으로 함께하게 되어서 이제 생활과 윤리 과외나 그런 심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댓글에 적혀있는 고정 링크 통해서 한번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윤리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처럼 쉬운 독해형 문제들은 그냥 답만 체크하고 넘어가고 사상가 위주 문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자면 1번 핵심 과제 윤리학 분류 나오는 문제죠. 먼저 다양한 문화권의 도덕적 관행 및 규칙을 객관적으로 관찰한 후 그것의 유사성을 같이 중립적으로 기술한다 하니까 이거 기술윤리학이겠죠. 다음 다양한 인접 학문과 연계하여 간학문적 성격 지니고 있고 현대 사회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윤리 문제에 적용 가능한 대안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실천윤리학이겠죠. 실천규범윤리학. 그래서 1번 행위 옳고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거 이론윤리학. 2번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하는 것이다. 메타윤리학. 3번 특정 사회의 도덕 관습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기술윤리학. 4번 현실의 윤리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게 실천윤리학. 따라서 4번이 정답. 5번 도덕 명제에 내재된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메타윤리학. 다음 2번 문제는 독해형 문제이기 때문에 답 1번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아서. 다음 3번 예술의 목표는 예술 자체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바로 신미주의인 거 알아채야죠. 바로 신미주의인 거 알아채야 되고, 그 다음이 비평가는 잘못을 저지른다. 교양이는 아름다움만을 발견한다. 도덕적인 책이나 비도덕적인 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잘 쓰인 책과 형법 없이 쓰인 책만 존재할 뿐이다. 윤리적 공감은 진부한 양식의 답습일 뿐으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신미주의 글이었고, 1번 예술가는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아니지. 여기 위에 보면 덕과 악덕도 예술의 소재일 뿐이다 하고 있으니까 삼는 건 됩니다. 도덕적 삶을 작품의 소재로 삼는 건 가능하지만 도덕적 가치를 전달하는 거 그거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2번 예술가의 윤리적 공감은 예술적 창의성의 발현을 줘야지. 진부한 양식의 답습일 뿐이기 때문에 따라서 2번이 정답. 3번 예술작품에 대한 어떠한 가치 판단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지. 잘 쓰인 책과 형편없이 쓰인 책만 존재하니까 미적 가치 판단은 허용되겠죠. 다음 4번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작품 내에서 찾으려 해서는 작품 내에서 찾아야지. 작품 외에서 찾으려면 해서는 안 된다로 바꿔줘야 옳은 선지. 5번 예술의 목표는 아름다움을 통해 도덕적 인상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거 도덕주의. 정답 2번.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고, 4번 문제 봅시다. 인이예지의 단을 본래부터 지니고 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 4단 얘기하고 있으니까 맹자겠죠. 유교 중에서도. 그 다음에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큰 도가 무너지자 인이가 생겨났고 지혜가 나타나자 거짓이 생겨났다. 도가 사라져서 혼란이 시작됐다 보는 거니까 이거 노자겠죠. 도가의. 1번 선한 마음을 보존하여 존심 인의를 실현하는 삶. 이게 본성을 기르는 삶이지. 양성 이라고도 볼 수 있죠. 존심 양성을 추구해야 한다. 이거 유교 맹자한테 맞는 말이니까 1번 정답. 2번 사회혼란의 근원이 예법. 사회혼란의 근원인 예법이 아니지. 예법이 어떻게 사회혼란의 원인이야. 폐지하면 안 되고. 3번 옳고 그름을 분별 안 하지. 도가는. 4번 인륜의 진서를 확립. 이런 말 안 하지. 5번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나. 이거 둘 다 X. 노자도 소국 과민이라는 사회적 관계는 얘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벗어난다는 건 노자한테도 X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맹자는 당연히 X일 거고. 그래서 정답 1번.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 5번 봅시다. 자, 이성을 지닌 인간의 권력은 책임을 동반한다. 오늘날 책임이 기존의 범위를 넘어서서 생태계와 인간 종족의 미래 생존까지 포괄하게 된 것은 인간의 권력의 확장과 연관이 있다. 인간 권력이 스스로 불행해 되지 않도록 자발적 통제를
통해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윤리학,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 책임과 새로운 윤리학 얘기하는 요나스겠죠. 제시문은 1번 권력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 책임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된다. 그치? 여기 위에 보면 인간의 권력 확장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책임, 새로운 윤리학에 따라서 권력의 종류와 범위에 따라서 책임의 종류와 범위가 결정되겠죠. 2번 선의로 실행된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부과됩니다.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어떠한 행위를 했더라도 그 행위가 악한 결과를 불러일으킨다면 우린 예견적 책임 통해서 책임이 부과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권력이 초래할 결과의 불확실성에서 당연히 수출해서는 안 된다. 권력이 과학기술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뭐 해야 된다?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결과의 불확실성에서 당위가 도출된다. 책임이 도출되는 거지. 책임이 요구. 그래서 안 된다가 X.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이 져야 한다라는 거. 예견적 책임이지. 4번 미래 세대의 존속은 현 세대의 권력을 규제할 근거가 되지. 미래 세대의 존속을 위한 새로운 정업 명령 얘기하니까 요나스가. 5번 인간과 자연 상호 간 책임을 확장해야 된다. 인간과 자연 상호 간 책임은 인간 간에서만 가능하고 인간과 자연은 상호가 아니지. 비호혜적 책임이지. 비호혜적 책임의 대상은 미래 세대, 자연, 그리고 호혜적인 대상이 동료 인간이지. 현세대 인간. 그리고 이들이 상호적, 비상호적. 요나스도 나와서 이거 정리하면 좋겠죠, 우리? 이렇게 5번의 정답도 1번. 그래서 이 첫 번째 페이지는 딱히 어려울 게 없는 페이지였던 것 같아요. 무난한. 다음 두 번째 페이지 봅시다. 6번. 보면 각자의 삶의 정황을 공정하게 실현하는 사회를 생각해 볼까요? 타고난 재능, 지위 같은 우연성을 모르는 무지의 배에 나오니까 우리 바로 여기서 롤스. 근데 롤스가 이런 형태로 나온 거는 되게 신박하죠? 이렇게 안 내는데. 1번 정의의 원칙은 개인의 삶의 목적의 한계를 설정하지 않는다. 정의의 원칙은 개인에게 삶의 목적의 한계를 설정하지. 개인의 삶의 목적이 어떻다, 타인에게 피해주면 안 된다. 타인의 기본권 침해하면 안 된다라는 한계를 제공해주니까 기본권 침해 X라는 한계를 설정해주니까 1번 틀렸다 볼 수 있고 2번 정의의 원칙은 가상 상황의 합의. 이것까진 맞지. 가상 상황의 합의가 원초적 상황에서의 합의 얘기하는 거니까 원초적 상황에서의 합의이므로 실현 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리 정의의 원칙을 실현해야 되잖아. 그래서 실현 가능하지. 자, 그리고 3번 어떤 기본적 자유가 다른 기본적 자유를 위해 제한될 수 있지. 이게 평등한 자유의 원칙이잖아. 더 큰 자유를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서. 다음 4번 원초적 입장의 개인들이 만장일치의 합의에 도달하진 않는다. 이 만장일치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이 도출되는 거기 때문에 도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도달한다로 바꿔줘야겠죠. 5번 원초적 입장의 개인은 타인들도 합의를 준수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게 상호 신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롤스 치고도 어렵지 않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6번도. 7번 7번에서 청렴, 그 다음이 목민관 나오고 있으니까 정약용인데 이게 청렴의 윤리 부분인데 직업윤리가 안 나오고 청렴윤리로 정약용을 냈죠. 정약용이 안 나온 지 조금 됐는데 정약용 나왔고 그 다음에 10번 보면 니부어도 냈었기 때문에 이번에 냈기 때문에 약간 육문은 실험적으로 학생들 약간 교란 주려고 정약용도 해야 돼, 니부어도 해야 돼, 그럼 우리 왈초도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혼란을 주려고 낸 문제 같고 국어 방향성을 보고 니부어를 조금 더 깊게 팔지 정약용을 깊게 팔지 왈초를 깊게 팔지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에서도 작년 2학년 후 구모에서 니부어를 낸 다음에 칸트 미학도 6구 계속 냈지만 수능 때 칸트 미학 안 나오고 니부어 안 나왔던 것처럼 이번 수능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분석을 빡세게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평가원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1번 목민가는 곤궁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 도와줘야 한다. 이거 오죠? 2번 목민가는 청렴을 실천해야 백성을 자애로 다스릴 수 있다. 청렴, 자애,
맞고 애민 정신이니까 애민. 그 다음에 3번 목민간이 친구와 가족을 돌보는 것은 도리에 어긋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치스럽게 하지 않는다면 괜찮은 거지. 공적인 거 침해 안 하고. 그래서 3번이 정답. 그 다음 4번 목민간은 공적 재산뿐만 아니라 사적 재산도 낭비해서는 안 되죠. 이거 둘 다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 그다음 5번 목민간은 재물을 사용함에 있어 엄격하게 베푸는 것도 즐겨야 한다. 그치? 엄격하고 베푸는 거, 공공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거. 정답 3번 어렵지 않았고. 8번 봅시다. 유한계급은 다른 모든 계급이 추종하는 삶의 방식을 결정한다. 소비가 낭비적이어야 명성을 얻을 수 있다는 과시소비. 소비가 낭비적이어야 한다.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는 주요 동기. 재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근본 이유도 과시소비로 명성을 얻기 위함이다. 명성. 과시소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과시소비는 낭비가 아니다. 오히려 과시소비를 하는 사람들은 유용한 선택을 했다고 믿는다. 이거 과시소비 얘기하는 배블런인데 배블런인 것까지 알 필요 없죠. 1번 봅시다. 유한계급은 사회 전체가 선망하는 생활 양식을 제시하지. 여기 바로 위에 있잖아. 1번 정답. 2번 과시소비는 소비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아니지. 과시소비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냐. 낭비 혹은 명성 이런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낭비를 목적으로 하는 건 이상하니까 명성을 목적으로 하는 게 더욱더 배블런 입장에서 맞는 말이겠죠. 3번 과시소비는 어떤 관점에서도 유용한 소비로 간주될 수 없다. 아니지 있지. 이들의 관점. 과시소비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유용한 선택이니까. 낭비적 관점이라고 할까요? 낭비적 관점. 과시적 관점. 에서는 유용한 소비가 될 수 있겠죠. 그 다음 4번 유한계급만이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로부터 자유로운. 아니지. 유한계급도 남보다 앞서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과시소비를 하는 거라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다음 5번 더 소유하려는 욕구는 명성에 대한 갈망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내가 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은 명성에 대한 갈망. 이거 두 개는 상충이 아니라 이 두 개는 같이 가는 거죠. 상보적 동일한 그런 느낌이지. 그래서 5번도 틀렸고. 그래서 8번이 1번이 정답. 이까지는 어려운 문제 딱히 없었죠. 롤스 조금 까다로운 거 빼면 어렵다 할 문제는 딱히 없었고 지금까지. 9번 봅시다. 사회계약의 목적을 원하는 자는 수단도 요구한다. 타인의 희생으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 한다면 필요한 경우 타인에 위해 자신의 목숨도 내놓아야 한다. 요로서죠. 주권부적 생명권. 다음을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국가에 양도하는 건 역시 불가능하다. 사형은 한 시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다. 베카리아. 근데 이 제시문 보면 평가원이 약간 애들한테 혼란을 주려 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루소한테 일반 을지 안 주고 베카리한테 일반 을사라는 거 안 줬다는 거부터 약간 애들한테 제시문 어렵게 준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아래 한번 판단 봅시다. 루소 베카리아. 기억. 사회계약의 근거에 사형의 정당성 판단할 수 있지. 로스와 베카리아 모두. 로스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이 정당하다 보고 베카리아는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명권 양도하지 않으니까 사회계약이 부당하다 라고 하니까 사회계약의 근거에서 사형의 정당성을 둘 다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A가 아니라 B에 들어. 이거는 A가 안 되죠. 둘 다의 공통점이니까. 남니은 한 인간이 살인범이면서 동시에 시민일 순 없지. 왜? 살인범이면 우리는 국가의 적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를 추방시키잖아. 사형하거나. 국가의 적이 어떻게 시민이 될 수 있겠어. X. 다음 디귿. 오직 공리를 기준으로 범죄의 경종을 측정해야 하는가. 오직 공리주의니까 베카리아도 어느 정도. 다음 리을. 정당하지 않은 형벌도 범죄 억제로 지낼 수 있지. 이 베카리아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형벌은 사형이겠죠. 사형도 범죄 억제력이 있지만 종신노역형의 범죄 억제력이 더욱더 높기 때문에 종신노역형을 주장하는 거. 따라서 리얼도 정답. 그래서 5번이 정답. 이것도 어렵진 않죠. 킬러 문제치고는 안 어렵게 냈고 여기까지는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시험이었죠. 다음 10번. 직계개북의 특권을 박탈하면 그들의 이익은 전체 국가의 이익과 조화될 것이다. 이때 이성이 특권층의 위세를 타파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하지만 인간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므로 이성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수단도 써야 돼. 이 정치적 수단이 바로 강제력이겠죠.
그래서 강제력 얘기하는 니부어 제시문이라는 거 우리 알 수 있고, 니부어가 2육 구모에서도 나왔었는데 수능에 안 나왔던 것처럼 육모에만 나오고 뭐 수능에도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정예경처럼 우리 평가원 방향성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고, 1번 인간사회에서 특권은 박탈될 수도 약화될 수도 없다라고 하는데, 이 특권은 강제력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는 거지. 강제력에 의해선 제한될 수 있으니까 이제 뭐라 볼 수 있어? 약화 가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없다가 X. 자, 그 다음이 지배계급의 이익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아니지, 정치적 통제 가능합니다. 강제력 써서. 다음 3번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이성과 강제력 모두 필요하지. 위에 제시문만 봐도 알 수 있겠지. 이성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정치적 수단도 병행해야 돼. 그게 강제력이야. 이성 강제력 모두 필요해. 4번 불평등과 갈등이 소멸되는 평등한 정의 이상은 실현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갈등은 불가피하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소멸될 수 없지. 왜? 갈등은 불가피해서 없어질 수가 없다. 5번 강제력에 대한 의존이 높아질수록 정의 실현의 가능성은 증대한다. 우리 강제력이 최소한이어야만 정의롭다 할 수 있으니까 의존이 높아지면 안 되겠지. 따라서 정답은 3번. 니부어는 많이 안 하기도 하고 약간 까다롭게 나오긴 해서 아마 틀리면 10번에서 날아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롤스보다. 11번 봅시다. 시민 불복종의 문제는 거의 정의로운 사회에서 발생한다. 거의 정의로운 사회 나오면 그냥 바로 롤스 적으면 되죠. 거의. 시민 불복종의 정당성은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할 전체 결과에 따라 평가된다. 그리고 법에 대한 중심이 감소할 가능성도 동시에 고려해야 돼. 이거 싱어겠죠. 기억. 법의 부정의함은 그 법의 위반을 필연적으로 정당화한다. 필연이 아니지. 왜? 법이 부정의하다는 거는 심각하게 부정의할 수도 있고 심각하지 않게 부정의할 수도 있는데, 우리 심각한 경우에는 불복종이 어떻게 돼? 정당화되지만 심각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복종이 정당화될 수 없지. 따라서 기억이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에 틀렸고, 니은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반드시 양심적인 행위인 것은 아니다. 이게 온데 왜 오냐면 싱어한테 양심이 뭐냐? 싱어한테 양심은 일단 양심적 행위일지라도, 싱어는 양심적인 행위일지라도 죄책감을 심어줄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죄책감을 줄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시민 불복종이 양심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반드시 양심적인 행위는 아니다. 다음 티귿.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제정된 법에는 불복종할 수 있지. 다수결이라도. 플러스 정의의 원칙에도 불복종 가능합니다. 싱어는. 자, 리을. 합법적 항거 수단이 있는 사회에서도 시민 불복종은 정당화될 수 있지. 이 둘 다 합법적 항거 수단이 있더라도 최후의 수단으로서 행해진다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정답 4번. 이것도 딱히 많이 어렵진 않았죠. 답이 아닌 선지의 근거가 확실해서 답인 선지의 근거를 정확히 몰라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였고. 12번. 태어나기 전에는 형체도 없었고 기도 없었다. 기 강조하고 있지. 그러니까 이거 장자라고 보면 되겠죠. 도가에 태어남에 있기 때문에 늙음이 있고 죽음이 있다. 태어남이 없다면 늙음과 죽음도 없을 것이다. 여기서 연기설 뽑아낼 수 있겠고. 다음에 이러한 연기의 이치, 맞지? 연기설이지. 바르게 깨달아야 생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니까 석가모니겠죠. 이거 불교. 1번 봅시다. 죽음에 초연한 사람만이 기회순환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지. 기회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2번 죽음은 슬퍼하면 안 되고 예로서 애도해 안 되는, 그냥 다 틀린 선지. 이거 유교에서 나와야 되고. 3번 죽음을 통해서만 원인과 조건의 법칙. 이거 연기의 법칙인데 연기설은 죽음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니지. 현세에서 우리 살아있을 때 수행을 통해서 깨닫는 거. 4번 열반에 이르더라도 생사의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없다고. 열반에 이르면 생사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지. 왜? 열반은 연기, 윤회 이런 거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5번 도를 따르면 삶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근데 우리 도를 바라보는 유별도의 관점이 다 다르잖아.
유교에서는 도를 어떤 도라고 보냐? 도덕법칙 인이예지라고 보겠죠. 도덕법칙인 인이예지. 다음에 불교에서는 팔정도와 같은 수행을 강조합니다. 도라고 하면. 다음 도가에서는 무위자연이라는 걸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겠지. 깊게 들어가면 도가는 도의 정의를 8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게 무위자연. 그래서 이런 걸 따르면 삶에 대한 지적에서 벗을 수 있다 하니까 5번이 정답. 이것도 어렵지 않았고 13번 봅시다. 바로 성현 나오니까 엘리아데인 거 바로 알아야겠지 우리. 엘리아데. 1번 봅시다. 종교적 인간은 성스러운 것을 창조하지 않지 인간이. 절대적이지도 않고. 2번 세속화된 현대사회에선 누구도 성현을 경험하지 못한다. 아니지. 성현을 경험하는 거는 누가 할 수 있어? 종교적 인간이 할 수 있어. 종교적 인간이. 다음은 3번 종교적 전제를 수용하는 인간. 이게 뭐야? 종교적 인간이야. 종교적 인간. 종교적 인간에게만 종교적 태도가 나타난다. 아니지. 종교적 태도는 종교적 인간과 비종교적인 인간 모두에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결국에는 태생 자체가 종교기 때문에,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태어난 거기 때문에. 자, 그리고 4번 종교는 세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 이런 말 안 하지. 5번 한 사물에 세속적인 것과 성스러운 것이 함께 존재할 수 있지. 이게 성현이니까. 그래서 정답 5번. 이것도 어렵진 않았죠. 그 다음 14번 봅시다. 14번 갑.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면 안돼. 종차별 반대하는 싱어. 1. 통합성, 안정성, 아름다움은 증진하는 경향이 옳다라고 하는 거니까 레오폴드겠죠 우리. 자, 싱어 레오폴드 봅시다. 자, 기억. 감각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 여기서 감각 능력이라 하면 쾌고감수 능력 말하는 거예요. 쾌고감수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도덕적 고려 대상이지. 싱어한테. 근데 레오폴드한테도 오니까 기억에 들어갈 수 없는, 이건 B에 들어가야겠죠. A가 아니라. 니은 개별 생명체 중 의무의 주체. 의무의 주체는 인간 중심주의, 동물 중심주의, 생명 중심주의, 생태 중심주의 모두 인간만이라고 봅니다. 의무를 지을 수 있는 주체는. 따라서 인간은 모두 의무의 대상이다. 이 둘 다 오죠. 그래서 B, 니은 O. 디귿. 인간이 동물을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은 정당화될 수 있지. 싱어한테. 왜? 최다체행에 부합하면 가능해. 싱어는 공리주의이기 때문에 최다체행에 부합하면 가능. 레오폴드는 당연히 가능. 따라서 디귿 O. 리얼. 생태계 균형을 위한 인위적 개입은 정당화될 수 있지. 이 둘 다. 근데 잔혹하게 하면 안 된다는 레오폴드의 입장. 근데 가능은 해. 따라서 이것도 B에 들어갈 입장이므로 3번이 정답. 이거는 약간 헷갈렸을 수 있는데 이것도 딱히 오답률이 막 엄청나게 높은 만한 문제는 아니어서 이것도 킬러의 역할을 다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안 어려웠고 환경윤리도 이번에 킬러라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안 어렵게 나왔죠. 다 이때까지 3페이지 맞는데도. 이제 15번 볼게요. 여기 보면 양뿐만 아니라 질을 고려해야 돼. 질적 공리주의 미리겠죠. 1번 개인의 쾌락을 쾌락 포기 왜 해? 2번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고상한 쾌락 추구해라. 이거 높은 쾌락, 질 높은 쾌락이니까 정답. 3번 쾌락의 질적 차이는 오직 자신만이 판별할 수 있다. 아니지. 이거 누가 판단할 수 있어? 쾌락의 전문가가 판단하는 거지. 쾌락의 전문가. 쾌락의 전문가는 잘 교육받은 사람들. 4번 쾌락의 질적 차이는 양적 차이로 환원된다. 이런 말 안 해. 5번 쾌락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가치. 이런 말 안 하지. 그래서 정답 2번. 3페이지 왔는데도 킬러라 할 만한 어려운 문제가 하나도 없었지. 그나마 환경윤리인데 환경윤리도 엄청나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1컷은 40점 초반대는 절대 안 나올 것 같고 낮아봐야 40 중반, 45, 46 정도가 1컷 되지 않을까. 16번도 봅시다. 공론장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그 다음 의사소통 협리성 얘기하니까 하버마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버마스가 올해 돌아가셨기 때문에 시일성이 굉장히 좋은 사상가. 그래서 그리고 애초에 수능 기조 자체가, 평가원 기조 자체가 하버마스를 어렵게 내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수능에 하버마스 무조건 나올 거라고 저 생각합니다. 1번 볼게요. 근거의 적절성이 확인된 주장만이 비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니지. 이러한 주장이라도 비판의 대상이 돼요. 2번 의사소통의 합리성은 참여자가 자신의 오류 가능성을 전제한다. 이거 O. 오류 가능성 전제.
3번 정치적 갈등을 주장하는 주제도 공적 담론, 공론장에 포함됩니다. 4번 공적 담론의 참여자는 주관적 신념을 배제하고 발언해야 한다. 공적 담론의 참여자는 주관적 신념 배제하면 안 돼. 배제하지 않고 자기 포함해도 돼. 5번 공적 담론의 참여자는 토의 과정의 주장을 번복해서 됩니다. 그래서 정답 2번. 4번만 써도 쉽게 됐지. 17번 봅시다. 인간이 사회로 들어가는 길은 자연상태에서 자유를 내려놓고 소유보전, 소유권 보전 다 얘기하고 있고, 자유보전, 통치의 목적, 소유권 보전, 법의 목적, 자유보장이니까 이거 노크겠지. 사회계약 중에. 1번 자연상태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사회에 양도되어야 한다. 모든이 아니지, 일부 권리지. 2번 자연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있지. 자연상태니까. 공통된 재판관이 없으니까 마음껏 해도 되는 상태. 그 다음에 3번 사회계약 이후 정치 권력과 법은 자연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아니, 자연법에 구속돼. 자연법에 따라서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사회계약 이후에도. 자, 그 다음에 4번 인민만이 권력자의 신탁 위반을 심판하고 그를 파면하는 주체. 이거 저항권 얘기하는 거잖아. 저항권 얘기하는 거니까 4번이 정답. 5번 입법부를 설립하면 권력자가 반역을 저지를 가능성 차단. 아니지, 입법부가 있어도 반역 저지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저항권을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로크 사회계약설 자체도 어렵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1컷이 놔줄 수가 없다는 거. 18번 봅시다. 갑 세력균형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현실주의겠죠. 현실주의. 을 봅시다. 영구평화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거 칸트인 거 알 수 있겠죠. 영구평화론. 그래서 1번 봅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는 국가들 간 전쟁을 억제할 수 있지. 이 평화적 방법이 뭔데? 동맹이잖아. 동맹으로는 평화 유지 가능하잖아. 2번 세력 균형은 국가 이익이 아닌 게 아니지. 국가 이익이지. 평화 유지가 아니라 국가 이익을 위한 정책이지. 3번 국제법에 따라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평화 협력으로 기속된다. 아니지. 개별 국가의 주권은 독립국가라고 해서 절대 양도될 수 없습니다. 4번 국가들 간 자연 상태는 평화 협력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지. 자, 5번 국제법의 적용 없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거는 칸트는 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실주의는 국제법 없이도 가능하잖아. 세력균형, 동맹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정답 4번 영구평화론. 이거 평화론, 전쟁이론까지도 어렵게 안 냈잖아. 그래서 1컷은 절대 45 아래로 내려갈 일 절대 없고, 그냥 평균적으로 우리가 예상해보면 1컷 47, 48 잘못하면 50까지도 1컷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고. 19번 볼게요.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이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고, 니까 정치적 원조, 고통받는 사회 얘기하는 뭘 쓰겠지. 그 다음을 봅시다. 도덕적으로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나쁜 일을 막을 수 있다면 마땅히 이렇게 해야 해. 싱어지. 롤스 봅시다. 기억. 원조 주체인 사회가 모두 질서 정연한 사회지. 원조 주체는 질서 정연할 수밖에 없으니까. 아니다가 X. 니은 원조 대상은 오직 정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뿐이다. 오직 뿐이다가 틀린 건데, 정치 제도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와 정치 제도가 부정의한 사회 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 심각하게 부정의한 사회.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원조 주체와 대상의 행복을 모두 증진하는 원조 가능하지. 이거 왜? 공리주의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 가능하지 싱어한테. 리을 원조의 결과를 고려해서 원조 대상 결정해야 돼. 이거 싱어는 온데 롤스한테 왜 오해요 생각할 수 있는데, 롤스도 내가 고통받는 사회한테 원조 했는데 그 원조의 결과가 고통받는 사회가 그걸 무국국가로서 그 전쟁을 위한 수단으로서 쓴다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원조를 그만해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원조의 결과를 고려한다는 말을 롤스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 그나마 이 문제가 킬러 중에서 제일 킬러답게 냈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너무 쉬워. 기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1컷 45 이하 안 되고 47, 8, 50 이 정도로 봅니다. 저는 20번은 독해형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4번이라는 거 찍고 넘어갈게요. 쉽기 때문에. 그래서 해설을 다 했는데 이번 전체적인 육모 한번 보면 이때까지 안 내던, 잘 안 나오던 사상가 정약용, 리브어 냈는데, 이거는 이번 육모에서 냈다고 무조건 수능에 나오는 게 아니다. 왜? 작년 육모
구모에 칸트 미학이 나왔고 구모에 리버가 나왔지만 수능엔 이 두 개가 안 나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비슷한 기조로 갈 것 같긴 해요. 평가원이 6구모에서 이상한 사상까지 내지만 수능엔 결국 안 나오고 어렵게 나오던 애들 더 어렵게 내는 그런 형태로 나올 것 같고, 독해형 문제가 확실히 줄어든 게 보이죠. 그래도 제시문 분석하면서 일치불일치하는 건 여전히 중요하다고 평가원이 얘기해주고 있고, 육모 자체가 쉬웠기 때문에 9월이나 수능은 훨씬 더 어렵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육모가 쉽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육모에서 틀린 거 있다면 틀린 거 잘 오답 처리하고 제 거 보면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구모 수능에서 만점 받기를 꼭 기원합니다. 그럼 27학년도 육모 생활과 윤리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